어서와, 클쌤이야. 이번 내용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상함수는 몇 가지 함수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미 배운 요 세 가지에다가 얘들의 역수로 나타나지는 상함수가 있거든. 얘들의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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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수. 역수라고 한다면 sin 세타분의 1은 y분의 r 이런 걸 말하는 거야. sin 세타분의 1은 그래서 얘가 되는 거지. sin 세타분의 1. 근데 이제 이게 분수꼴의 표현이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쓰기로 정의하냐면 이렇게 써. 코, 시컨트, 세타. 그럼 얘는 얼마 되는 겁니까? 얘가 역수가 되었으니까 등호성립 하려면 얘도 역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얘는 y분의 r 이렇게 나와. 그래서 각각의 역수들이 한 개씩 더 존재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코사인 세타분의 1, 세타분의 1 얘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시컨트 세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여기 역수 취하면 x분의 r 탄젠트도 있나요? 탄젠트도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분의 1 저 좌변 역수 취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두기 조금 불편해서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부를 겁니다. 코탄젠트 세타 값이 얼마가 돼야 돼? A 역수 취하면 y분의 x 이렇게 총 6개가 있거든. 뭐 참고로 얘기하자면 얘한테 앞에 코가 없지. 그러면 역수로 취한 이 상함수에 코가 붙고 여기 코가 있지. 그럼 역수 취한 요 상함수는 코가 없고 이 코가 없지. 그럼 역수 취한 쪽에 코가 붙어 있는 겁니다. 뭐 요런 관계가 있어. 근데 이제 얘들이 따로따로 말고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이거든. 걔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인 단위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단위원.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어, 킬로그램의 한 단위는 1kg. 그다음에 뭐 센티미터의 한 단위 1cm. 그다음에 어떠한 크기를 결정짓는 한 한 단위 그걸 말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 그래. 그래서 단위원을 통해서 얘들 사이의 관계를 좀 밝혀보자. 자,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는 원을 단위원이라 그러는데 이 단위원이 우리에게 아주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동경이 어떻게 있냐면 뭐 동경이 어떻게 있든 크게 상관은 없거든.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주위에 만난 요 점을 색깔로 해줄까? 요 점을 P라 하고 좌표를 임의로 x, y라고 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때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동경이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어떻게 만드냐면 x축에 수선 내리고 그 다음에 이 각 변의 길이를 따져보면 요 변의 길이가 얼마 나오나? 얘 x좌표. 요 변 길이 얼마 나오나? 요 점의 y좌표.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이 얼마 나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얘가 원의 반지름 1이라서 얘도 반지름의 길이니까 1 나온다는 거지. 근데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은 이 r이 1 돼버리면은 얘가 부수꼴이 아니야. 그냥 표현이 돼버려. 그냥 y, 그냥 x.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바로 그렇게 변해버린다고. 아주 편리하게. 부수꼴인 것과 아닌 것은 좀 차이가 좀 있지. 그래서 단위원에서 사인 세타를 따져보니까 어이구야 r이 1이야.
그래서 그냥 y라고 적을 수가 있겠고, 코사인 세타를 적어봤더니 어이구야 r이 1이야. 그래서 그냥 x 이렇게 나와버려. 그런데 이 따로 도는 친구인 탄젠트는 어떻게 나오지? 탄젠트는 얘 둘과 조금 성향이 다르다 그랬지. 얘는 뭐 그 이 값에 r 같은 거 안 들어가. 여전히 x분의 y야. 이렇게 되겠나? 근데 방금 뭔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발견하셨습니까? x분의 y라고? x 여기 있었는데 y라고? 여기 있었는데 아하, 그럼 얘를 x, y 대신에 사인, 코사인 넣어가지고 표기할 수가 있겠네? 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관계가 탄젠트를 어떻게 다르게 표기할 수 있나요? 탄젠트가 얘들과 어떻게 관계 지어서 바뀌어질 수 있나요?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뭐라고? 코사인 세타. y가 뭐라고? 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쌤, 이 단위원에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보자. 코사인 세타의 원래 정의가 r분의 x 아니야? r분의 x. 사인 세타의 원래 정의가 r분의 y. 되겠나? 분모 분자에 각각 r 곱할 겁니다. 그리고 계산해 봤더니 약분이 돼버리네. 약분이 돼버리네. 분모에 남아있는 값이 얼마가 남아있지? x 남아있네요. 분자에 남아있는 값이 r 약분돼서 y만 남아있네요. 아이구야, r이 1이 아니더라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해버리면 x분의 y가 나와버리네. 근데 그 x분의 y가 누구였다고? 사인 세타의 값이었다고. 아이구야,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 무조건 사인 세타 나오는구나. 그래서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얘를 쓴 거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항상 바뀌어집니다. You got it?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네. 그럼 뭐가 떠올라? 피타고라스의 정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1. 아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게 성립하는구나. 그런데 x가 얼마였냐면 아까 봤더니 x가 코사인 세타였대. 얘도 제곱해 볼 수 있겠네. 참고로 코사인 세타를 두 번 곱하는 거, 얘는 원래 이렇게 cu 코사인 세타하고 이렇게 제곱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하잖아.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표기만 이렇게 합시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이게 막 괄호 제곱 막 붙으면 엄청 좀 약간 보기에 좀 더러워 보이거든. 깔끔하게 안 보여. 그래서 얘를 삼각함수에서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여기 코사인의 제곱 달려 있으면은 예를 들어 뭐 코사인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나왔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냐 그러면 요 전체 값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9가 아니고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표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x 값이 코사인 세타라서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기돼. 코사인 제곱 세타. 다음에 더하기. y는 사인 세타였거든. y는 사인 세타. 제곱이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적겠지. 는 얼마라고? 1. 이게 성립한다고. 이게 엄청 중요한 공식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두 번째 공식으로 해볼게요. 근데 엄청 중요해. 근데 왜 이런 그 공식들을 주냐 그러면 첫 번째 것도 봐봐. 탄젠트 세타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탄젠트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뭘로 바꿔라? 사인이나 코사인의 표현으로 바꿔라. 이 뜻이고, 또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값이 나와. 그리고 얘가 간략하게 정리돼야 될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정리해라? 탄젠트로 정리해라. 됐습니까? 아, 얘가 얘랑 똑같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그 의미가 뭔데? 필요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도 바꾸고 필요에 따라서는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제곱의 합이 항상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그냥 문제 풀다가 얘 둘 제곱의 합이 나왔어. 그러면 우와, 얘는 엄청 간단한 값으로 변한다고. 얼마로? 1로. 단 그때 뭐가 같아야 돼? 일반 가격이 똑같아야지. 또한 식의 모양을 변형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얼마게요? 물어본다면 사인 세타가 얼마게요? 양변을 뭘 곱한다?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그럼 어떻게 나와?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사인 세타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은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간략하게 사인 세타로 바꾸실 수가 있다. 같은 원리로 코사인 세타는 이 좌변이 1분의 탄젠트 세타가 되므로 코사인 세타는 1분의 얘가 되겠지. 탄젠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값이 나왔어. 물론 여기서든 여기서든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풀어가지고 계산하면 결론이 나와. 근데 얘를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풀지 않아도 얘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참고로 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잘 못 외워. 문제 속에서 얘를 그냥 풀어가지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해서 코사인 약분하고 사인을 찾아내고 얘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풀어가지고 약분하고 코사인을 찾아내고 하지. 여기까지는 잘 못 외워. 근데 굳이 얘기해 준 이유는 이러한 공식이 나왔을 때 아, 탄젠트 세타가 나왔구나. 그러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고 끝내지 말란 얘기야.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자꾸만 파헤쳐서 그 속에 있는 원리 같은 것을 파악하라는 얘기야. 모양만 자꾸 보지 말라고. 그럼 얘는 2번 어떻게 할 수 있는데 2번은 실제로 많이 쓰이는데 만약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어. 그럼 얘는 얼마와 똑같습니까?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얘는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사인 제곱 세타는 얘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항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개는 추가로 좀 알아두시고요. 얘를 기반으로 해서 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이제 요거 통해서 요 두 가지 공식도 유추해서 끌어내는 방식으로 외워두세요. 그리고 요 식을 가만 보면 1, 1, 1 이런 게 등장하잖아. 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뭐 1, 1 이런 공식이 있는데 탄젠트 제곱은 1 관련된 공식이 없나요?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양변을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해버려.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 왜냐면 탄젠트 세타 자체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그래. 그러면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얼마가 되지? 1.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뭐가 될 것 같아? 그 의미 자체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전체 제곱과 같은 말이거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이.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어? 탄젠트 세타. 그래서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겁니다.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될 거고. 그래서 얘가 1. 그럼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될 거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얼마의 값이 된다고?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된다고. 그래서 탄젠트 제곱 세타는 이 뒤에 항이 되겠지. 더하기 1은 얘랑 같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과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오는 공식들 얘는 별로 안 쓰니까 얘는 사실은 이제 얘를 풀어서 계산을 하는 게 더 편해. 나도 그렇게 해왔고. 추가로 나오는 공식들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조금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개념만 들으면 진짜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제 문제를 한두 개 정도는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는 뭐냐면 3 사인 세타가 4 코사인 세타와 같을 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 근데 이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다.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으면 파이가 180도 파이가 되는 180도라 갖고 그러면 2분의 파이가 90도야.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조금 편하더라고. 이게 2분의 1파이 이게 2분의 2파이 즉 이게만큼이 파이거든. 그럼 파이 그리고 2분의 1파이가 90이잖아. 90도가 3, 3개, 9, 3, 27. 그럼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범위를 말하네. 몇 사분면? 3, 4분면. 얼싸안. 이 탄젠트만. 탄젠트 값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로 나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범위를 이렇게 준 겁니다. 되겠지? 2분의 파이가 90도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얘는 2분의 2파이니까는 1, 2 여기까지 온 거고 얘는 2분의 파이가 3개 있으니까는 1, 2, 3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랑 여기 사이라서 3, 4분면 얼싸안고 올 산타클로스 얼싸안고 그래서 여기 탄젠트만 플러스 값을 가지고 나머지 삼각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일단은 그런 상태인 거고 주어진 힌트에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값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서로 등호로 돼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 나눠버리면은 부스꼴 되는 거잖아. 근데 분명히 뭘로 나눌 거냐면 코사인 세타로 나누겠지. 왜냐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 세타로 변환이 되니까.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3 사인 세타고 얘는 코사인 약분돼버리면 4가 남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양변을 또 3으로 나누면 당연히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무엇과 똑같다고? 사인 세타와 같다고. 이것 때문에 나누게 한 거야.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랬어? 얘랑 같다고. 요거 알아내려고 나누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 공식은 써먹었고 제곱이 합의되는 2번 공식은 아직 안 써먹은 상태인 거지. 그 남아있는 공식 한번 써볼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얘 아직 안 써먹었잖아. 근데 지금 탄젠트 세타라는 말 나왔기 때문에 얘를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 그 공식을 써버릴 거야. 그래서 양변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나누면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얘는 그냥 1 나올 것이고 얘는 분수로 쓸 수밖에 없겠지. 우리 역수의 상함수를 안 쓰니까 지금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은 과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값 찾으려고 하냐면 이 탄젠트 제곱 세타도 3분의 4라는 값을 대입시키면 상수로 바뀌거든. 그래서 이제 다 소거되는 거야. 이게 코사인만 남게 되는 거야. 실제로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럼 제곱이니까 요 전체 제곱이거든. 그럼 3분의 4가 제곱되면 9분의 16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은 9분의 9 그럼 얘는 9분의 얼마가 됩니까? 9분의 25 얘가 얼마라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그래서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인데? 하면 얘 역수 취하면 되겠잖아. 얘는 얼마인데? 그럼 25분의 9 역수를 취하면 25분의 9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의 가정이 나와.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었거나 마이너스 5분의 3이었거나. 근데 문제는 이 3, 4분면 내에서 코사인의 값 찾는 거니까 여기 탄젠트 말고 다 마이너스 값을 가져.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코사인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즉 그냥 코사인 세타가 음수값 가지는 거야. 그리고 5분의 3 됐습니까? 이 마이너스 5분의 3이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되는데 코사인은 만약에 임의로 이렇게 하나 아이고 이 뭐야 임의로 동경 하나 그려보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상하함수를 만들려 그러면 요렇게 이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상하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코사인 세타 값이 5분의 3 나왔다는 말은 길이가 빗변이 5에 해당되고 얘가 3에 해당됐다는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얼마가 된다고? 4. 계산을 안 해도 3, 4, 5 되겠나? 그럼 나머지 삼각 함수의 값을 우리는 원하는 대로 다 구해볼 수가 있다. 아니 이제 말이 좀 꼬이는데 쌤이 술 마신 게 아니고 이 입에 힘이 좀 풀려가네. 쌤은 항상 갓 내린 신선한 커피 코만단테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의 수동 그라인더가 있거든. 손으로 가는 수동 그라인더 중에서 얘가 제일 좋아. 수동 그라인더 쓰는 이유는 쌤은 평소에 하루에 한 커피를 2잔 정도 마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자동 쓰면은 청소하기가 좀 귀찮아. 다 풀어가지고 나사 다 풀어가지고 막 털어놔야 되기 때문에 수동은 그냥 붓으로 다 털면 돼. 늘 깔끔하게 정리가 돼. 수동 그라인더로 이제 하루에 한 2잔밖에 안 마시기 때문에 기계를 쓸 수는 없고 모카포트로 그냥 바로바로 커피를 내려 마셔. 그래서 모카포트로 내린 커피에 모카포트 중에서도 압력이 제일 세게 나오는 비알레티라는 걸 쓰는데 얘로 아를 만들어 마시거나 아니면 라떼를 만들어 마시거든. 거품기 가지고 우유 거품 빡 내가지고 둘 중에 하나 마셔. 그래서 늘 신선한 커피를 옆에 두고 마시면서 뭔가를 특히나 공부하거나 뭐 할 때 수업할 때는 마시면서 하는데 지금 커피가 떨어졌네. 얼음물밖에 없네. 참고로 어떤 교수가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모국어 말고 또 하나의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늘 사용하라. 두 번째, 양서를 읽어라. 세 번째, 갓 내린 신선한 커피를 하루에 3잔 마셔라. 나 세 번째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한 뭐 50대, 60대가 되더라도 20대, 30대와 같은 젊은 뇌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뇌 상태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실제 나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 티가 나면 안 좋잖아. 나이는 들었어도 이게 머리가 팍팍팍 젊을 때처럼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니. 이제 이거를 말을 조심해야 돼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 커피에 중독된 사람의 단점이 옆에 커피가 없으면 이상해져. 아 이거 하나 마무리하고 다시 커피 하나 내려야 되겠어. 이 새벽에 뭐 늘 새벽에 마시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나왔으면은 나머지 삼각함수의 값을 다 구할 수 있어. 왜? 사인은요 얘분의 얘 이제 세타가 이제 요걸 세타라고 취급하고 볼 거니까 사인 요거분의 요거 탄젠트 요거분의 요거 다 나오는 거야 그냥 싹 다 나오지 그냥. 그러면 우리 구해보자. 코사인 세타는 값이 나왔고요. 뭐 구해야 돼요? 사인 세타 더 구해야 돼요. 사인 세타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해봤더니 5분의 4 나오는데 아까처럼 여기 이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를 제외하면 다 마이너스로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지? 이게 이제 변의 길이를 말하는 거지. 이 점이 좌표를 말하는 건 아니야. 이 점이 좌표를 말하라 그러면 마 3, 밑으로 또 4만큼 마 4. 좌표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한 것 때문에 XY 좌표 다 들어가는 탄젠트만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라서 플러스 나오고 나머지는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 이미 설명을 한 파트입니다. 얘 두 개 더하라. 그럼 얘랑 얘 두 개 더하라. 분모 똑같네.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 그럼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데 처음에 쓰인 공식이 뭐가 쓰였냐면 요거 탄젠트를 어떻게 나타낼 건데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썼고 다음 두 번째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은 1입니다. 제곱의 합이 1입니다. 얘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어냈지. 얘를 통해서 이러한 공식을 유도해내고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탄젠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값을 대입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을 구했어. 코사인 제곱 세타 값. 그런데 이 동경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곱하기 전에 코사인 세타의 값이 이게 뭐 플러스 값이었는지 마이너스 값이었는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었다.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탄젠트가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두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거든. 한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바로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나머지 삼각함수의 값도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 부호 판단은 얼싸안고로 판단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오케이? 이번 시간에 한 문제만 요것만 풀고 마칠 거니까 남은 에너지 또 집중해가지고 봅시다. 자, 보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이다. 이제 이런 힌트가 주어져 있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세제곱의 합이 얼마입니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 세제곱 공식 기억하는 거 한번 볼까?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겁니다. 3차 방이지. 그럼 1차 방. 1차 방은 얘랑 부호 똑같이. 그 다음에 2차 방. x 둘이가 2차.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섞어서 2차. 근데 섞은 거는 얘랑 부호 다르게. 그다음에 y 둘이만 2차.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요 x 자리에 사인 넣고 y 자리에 코사인 넣고 하면은 식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은 나와 있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라며. 근데 뭐가 없냐면 얘가 없지. 제곱의 합은 어차피 1 됩니다 라는 걸 알고 있을 건데 둘이 곱한 값을 지금 몰라. 즉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가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얘를 구해야지. 여기다가 이거 대입하고 제곱의 합은 1 대입하고 xy에다가는 요 값 대입해서 이 시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부터 찾아야 돼. 일단 얘를 찾아가는 길을 보자. 코사인과 사인이 곱해진 값은 1번 공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2번 공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당연하지. 2번이지. 2번 얘를 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지 않나? 뭐 얘를 사인 세타를 x, 코사인 세타를 y라고 한다면 얘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공식에 의하면 얘는 제곱 플러스 2xy 그지? 플러스 2xy 근데 제곱의 합이 얼마라고? 여기서는 1이라고. 그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전체를 제곱해버리면은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 되겠나? 그리하여 또 한 개 또 발견했네.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도되는 식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겠나? 근데 이 값이 얼마야? 얘가 1이잖아. 그러므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 세타는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이렇게도 바꾸어 쓸 수가 있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곱하기 꼴이 있으면은 이 2번 공식으로 유도해서 쓰세요. 요겁니다. 유도해서 쓰세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유도 가능하다. 되겠지? 그래서 합이 있고 곱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제곱은 이미 아는 거라서 그 제곱 공식 쓰면 된다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하면은 각각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나와. 그래서 이 값이 얼만데 이거 얼만데 계산해봤더니 좌변의 요 합이 2분의 1이었고 제곱하면은 4분의 1. 그 다음에 1 더하기 2 지름을 구하고자 하는 값 1x라고 할까? x. 그럼 2x는 이항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4.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즉 x는 마이너스 양변을 2로 나누면 8분의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정리된 값이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 이런 산수 계산 가정 같은 건 안 적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입 들어갑니다. 우리가 풀고자 했던 것이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 요거였거든. 얘는 인수분해 된대요. 어떻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이렇게 요 공식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둘의 합이 얼만데 2분의 1이에요. 다음에 얘하고 제곱하고 더했어. 1이에요. 둘이 곱한 거 얼만데 마이너스 8분의 3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플러스 8분의 3이에요. 되겠니? 가로 안에가 8분의 11 8분의 11인데 2분의 1 곱하면은 8 2배 되니까는 16분의 11이라는 답이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공식은 오늘 핵심 공식, 기본 공식은 딸랑 두 개거든. 이거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와 같다. 이거 하고 사인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입니다. 이거 하고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써먹기 위한 모양, 형태가 문제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기본 내용 가지고 그 문제 대입해서 적용해서 문제 풀라 그러면 연습이 많이 있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공식을 안다는 그 말은 그냥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모양에서만 써먹을 수 있다가 아니라 코사인 제곱 세타를 사인 제곱 세타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제곱 세타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는 얘를 탄젠트로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합이지만은 제곱의 합이지만은 뭐 제곱하기 전에 합의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곱의 값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때 이 공식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 보고 요 글자 모양도 쓸 수 있다 해서
이 공식 알아요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연습이란 겁니다. 내용이 얼마 안 되는 분량이니까 실제 문제 풀 때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소개되진 않을 거야. 몇 문제 없는 거 열심히 잘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